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 발언에 하락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첫 금리 인상을 2022년 말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방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 가격은 71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분기 브렌트유가 평균 80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 가격이 7주의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주간 낙폭으로는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신호와 중국의 투기 단속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한 주 동안 3.45%가량 떨어지면서 2주 연속 약세장을 기록했고요. 여기에 S&P 500 지수가 1.9%,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 떨어지는 데 그치면서 확실히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박곤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 위원회 발언에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58% 떨어진 가운데 S&P 500 지수는 1.31%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92% 내렸습니다. 이날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통하는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내년 말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전하며 통화 긴축 선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정책을 긴축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잠재울 경우 경제 성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특히 에너지와 산업재 등 경기 회복에 민감한 주들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날 2년물 국채금리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며 0.25%대로 상승했고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1.4% 중반대로 떨어지며 장단기 금리 차는 축소됐습니다. 또한 이날은 4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내마녀의 날로 특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20선을 기록하며 5월 말 이후 최고치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금요일장에서는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금융주가 2% 넘게 내리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가운데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며 금요일장에서 은행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은 1.8%대 떨어지며 1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도 2% 넘게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팡주도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날 페이스북의 마케팅 비용 투입 대비 수익률과 릴스와 마켓플레이스 등 수익성 개선 옵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형 소셜미디어 종목 가운데 페이스북을 최선호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약세 속에 주가는 2%대 하락했습니다. 또한 JP모건은 아마존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며 최선호 종목으로 재차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이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 도입 증가와 클라우드 사용 확대로 향후 몇 년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했고 목표가는 $9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주택 건설업체인 레나는 JP모건이 미국 주택시장의 호황 속에 레나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 향후 자사주 매입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목표가는 $141로 올렸습니다. 금일장에서 주가는 3%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도비의 경우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한 가운데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도큐사인은 웨드브시가 기업 간 전자서명 서비스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도큐사인에 대한 목표가를 $2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일장에서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중국의 주요 비트코인 채굴지인 스촨성이 관내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의 최대 가상 자산 투자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락업 해제 물량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35,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정책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은행과 에너지주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스톡스 600 지수는 5주 만에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78% 떨어졌고 영국 증시는 1.9% 하락,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1.46%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아시아 증시는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주의 매도세와 금융주의 하락세 속에 니케이 지수는 0.19% 떨어졌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0.8%대 올랐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는 미중 관계를 주시한 가운데 상해 종합지수는 0.01% 하락했고 반면에 선전 종합지수는 0.8%대 올랐습니다. 한편 대만 각권지수는 0.4%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오펙의 전망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0.8% 오른 71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0.6% 상승한 73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선 데 따른 여파가 이어지며 7주일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일장에서 금 가격은 0.3% 떨어진 1,76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가 바로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통하는 블러드 총재가 단번에 매파로 돌변했는데요. 강다은 캐스터, 첫 번째 이슈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년 FOMC 통화정책 투표권을 갖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인스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 말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2023년 금리 인상을 예고한 지난주 FOMC 점도표 결과보다 앞당겨진 시각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경제활동 재개가 잘 이루어지면서 좋은 해를 보낼 것 같다면서도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이 조금씩 강경하게 바뀌고 있다고 봤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연준 인사 중 전형적인 비둘기파, 즉 통화 팽창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꼽혀왔는데요. 사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바이러스 징후가 사라질 때까지 통화 팽창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최근 필요할 경우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3%에 달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물가 목표치 2%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연준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작년 8월부터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완만하게 넘어서고 최대 고용, 즉 실업률이 3.5에서 4%를 기록하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내년 말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준을 맞출 것이라는 게 블러드 총재의 예상입니다. 동시에 같은 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장기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게 미국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리가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카시카리 대신 조기 긴축을 주장한 블러드 총재의 발언에 반론했습니다. 블러드 총재 발언에 증시는 크게 하방 압력받았고 국제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빅스 지수도 20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조기 긴축 신호를 보낼수록 시장의 불안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UFG 은행은 시장은 금리 인상이 2022년으로 돌아서면 더욱 놀랄 것이라며 이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동안 더 빨라질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이스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보다 일찍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투자자들의 공포가 있다고 전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연은 총재들의 발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연준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하방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현명한 투자 조언들이 전해지고 있죠. 홍성진 캐스터, 박찬희 외신 캐스터라고 할 뻔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홍성진 캐스터가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마켓워치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에서 나온 테이퍼링 가능성과 금리 인상 내용은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켓워치는 향후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5가지 핵심 투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우선 좋은 품질을 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품질이란 안정적인 대차대조표와 잉여 현금 흐름, 또 수익률 개선 등을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요소들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기술 섹터라면서 특히 아사나라는 기업이 주목해 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나는 팀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관리 협업 툴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마켓워치는 아사나의 향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인다면서 1분기 중 매출이 61% 가까이 성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어서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섹터들 가운데서는 특히 온라인 게임과 카지노 시장이 유망해 보인다면서 펜 내셔널 게이밍이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우버와 시스코, 베드베스앤비욘드가 돋보인다고 덧붙였는데 모두 경제 재개 혜택을 받게 될 거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는 밈주식과 암호화폐를 당분간 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연준이 밈주식과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게임스톱과 AMC 등 밈주식으로 떠오른 종목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꼽히는 부동산과 에너지, 자재 섹터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내용까지 덧붙인 상태입니다. 마켓워치가 5가지 핵심 투자 방향, 현명한 투자 조언을 제시했다는 점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북미 관계에 관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홍성진 캐스터, 이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지난주 열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북한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 총비서로부터 처음으로 나온 공식적인 대미 및 대남 메시지라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화를 언급했다는 사실은 북한이 앞으로 열린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흥미로운 신호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앞으로 이번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은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 4월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이후에 실용적이고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에 나설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접촉을 요청해 잘 접수했다는 실무선의 반응만 있었을 뿐 대화에는 따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21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현재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의 관계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1일부터 이틀 동안의 아마존의 최대 할인 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시작합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주에 아마존의 주가가 주간 기준으로 4%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강다은 캐스터, 이번 주에도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겠습니까? 네, 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매 업체들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우선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개최됩니다. 외신은 아마존이 연말까지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면 속 미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커머스 매출은 미국 전체 소매 판매의 3.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15.3%를 기록하고 오는 2025년에는 23.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마케터는 아마존에 이어서 월마트가 7.
7.2%의 점유율로 2위를 기록하고 이베이 4.3%, 애플 3.5%, 홈디포 2.3%, 타겟 2%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아마존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앞세워서 2022년에는 월마트를 제치고 미국 최대 유통업체로 도약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도 예년과 같이 고객 선점을 위해서 프라임데이에 앞선 20일, 즉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부터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월마트는 23일까지, 타겟은 2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마케터는 이번 프라이데이 기간 미국 내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대비 17.3% 증가한 12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특히 아마존 독점 판매 매출이 지난해 대비 18.3% 증가한 7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는 아마존은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반면 다른 경쟁사들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통계를 집계한 결과 프라임데이 이후에 2주 동안에 아마존의 주가가 4%, 한 달 후에는 6%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주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주가 흐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체크포인트. 이번 주 초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발언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죠. 홍성진 캐스터,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FOMC 회의 이후에 현재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이 조만간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면서 현재 초완화적 금융 환경이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이 계속 긴축 우려를 반영할 경우 주가의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이번 주 초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을 비롯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FOMC의 여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블러드 총재는 21일에 다시 한번 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이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발언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후 22일에는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팬데믹 프로그램과 경제를 주제로 증언에 나설 예정이며 같은 날 다른 위원들의 연설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한 주간 지역 연은 총재들이 줄줄이 연설을 할 예정이라서 이들의 시각 변화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주에는 25일 나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전망입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3.4%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2.1%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가 오랫동안 평균치를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 투자자들은 이번에 나올 지표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 이번 주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주들은 타격을 입고 기술주들은 선방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최근 들어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 간의 로테이션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슈로 복귀한 홍성진 캐스터 그리고 강다은 외신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선정한 이번 여름을 장식할 5개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있는데요. 월가 IB들은 최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번 여름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할 5가지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백신 접종과 경제 개방 등에 힘입어서 수혜를 볼 종목들 위주로 선정했는데요. 올 여름 기대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웰스파고가 추천한 폭스코퍼레이션인데요. 폭스사는 방송과 스포츠, 베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올 여름에 스포츠 경기가 다시 재개되면서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폭스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도 4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폭스사는 지난 2019년에 게임 회사 스타즈그룹과 손잡고 스포츠 베팅 플랫폼 폭스배치를 출범한 바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스포츠 베팅 업계에서 한때 드래프트킹스와 양대 산맥을 이뤘던 팬듀얼의 지분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웰스파고는 이런 계획을 바탕으로 폭스사가 스포츠 베팅 업계에서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번 여름 폭스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스사는 올해 들어 29.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JP모건이 선정한 컴퓨터 회사 델테크놀로지입니다.
JP모건은 경제 개방 등으로 하반기 들어서 사람들의 사무실 업무 복귀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델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델은 자회사인 VM웨어를 독립회사로 분사한다고 밝혔고 올해 연말 전까지는 분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JP모건은 이번 분사 조치에 힘입어 두 기업의 재정적인 유연성이 생기고 델은 부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P모건은 델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프리스가 꼽은 항공주 델타항공입니다. 제프리스는 현재 델타항공의 주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혜주로서 가장 최적의 매수 자리라고 주장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모두 회복하게 되면 해외여행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미 올해 2월부터 델타항공을 비롯해 여러 항공사들의 웹사이트 접종 건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내 여행 수요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30%까지 회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 등급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가 매수 추천으로 종목으로 선정한 미국 최대 조명회사 에퀴티 브랜즈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조명업계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백신 보급 가속화에 따른 경제 개방 속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따라서 건축 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최대 조명회사 에퀴티 브랜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여름에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은 펜 내셔널 게이밍입니다. 펜 내셔널 게이밍은 카지노 및 스포츠 베팅 업체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 재개 속에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수년간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었지만 지난 4월 매출이 2019년도 대비 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여름이 기대되는 5가지 종목에 대해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는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시장의 상황을 2013년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테이퍼 텐트럼 때와 비슷하다는 건데요. 2013년도의 테이퍼 텐트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을 살리기 위해 늘려온 유동성에 대해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의사를 밝히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개월 동안 140 베이시스 포인트나 뛰는 등 시장이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던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15일과 16일에 열린 미국 FOMC 회의에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2023년으로 예정보다 1년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달라진 태도를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한 파월 의장도 이번엔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고 지속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후 2013년과 비슷하게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부터 금리 상승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CNBC에서 2013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테이퍼 텐트럼 기간 동안 어떤 종목들 실적이 우수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물론 그 흐름이 얼마나 똑같이 반복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75% 이상의 분석가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NBC에서는 테이퍼 텐트럼의 다른 얼굴은 경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테이퍼링이 일어난다는 것은 경제 재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GM과 나이키 그리고 생명과학 진단회사인 다나어 등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를 주가가 당시 상승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종목들이 올해에도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헬스케어 기업으로 라이나 생명의 모 회사이기도 한 시그나와 의료기기 공급업체 텔레플렉스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네, 다음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유망한 항공주 알래스카 에어그룹과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기업이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서비스나우와 같은 기술주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아마존 또한 대표적인 기술주이기도 하지만요. 우리의 쿠팡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담당하고 있어 경기 방어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 주택과 생활보험 제공하는 업체인 어슈런트, 그리고 다양한 재보험 회사인 에베레스트 리그룹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이퍼 텐트럼 시기에 참고할 유막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찾아오겠습니다.